자식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잠자듯 가는 게 복이라는 그 말. 사실은 죽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비참해질까봐 무섭다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고 가족 비위 맞추며 착하게만 살아온 당신에게 노년의 질병은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내가 쌓아온 모든 인간적 존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왜 그토록 미래가 불안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구걸하지 않고도 끝까지 품격을 지키며 나를 지키는 법, 즉 가장 영리하고 단단한 노년의 생존 전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과 나를 하나로 묶는 그 지독한 사랑이 역설적으로 노년의 존엄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은 한 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자식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자식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며 자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과도한 정서적 밀착은 노년에 이르러 자식에게는 숨막히는 부채감을 주고 부모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보상 심리를 낳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냉정하게 끊어내지 못하면 서로를 원망하고 상처 입히는 비극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이 30이 넘고 40이 넘었는데도 전화기만 붙잡고 온종일 연락을 기다리지는 않습니까? 자식의 SNS 프로필 사진이 바뀌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몇 번이고 확대해보며 마음 졸이고,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의 숫자 1이 사라지지 않으면 서운함과 걱정이 뒤섞여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던 그 밤들 말입니다. 명절날 오랜만에 찾아온 자식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건넸는데 나중에 얘기해요 라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당신은 그저 멍하니 거실 한복판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식들 좋아하는 제철 나물 무치고 생선 굽느라 온 집안에 연기를 채웠는데 정작 자식들은 배달시켜 먹지 왜 이런 걸 하냐 여 타박 섞인 소리를 할 때 그때의 그 허탈함은 어디에 풀 데도 없습니다. 내 청춘은 자식의 성적표와 바꿨고 내 중년은 자식의 결혼 자금과 맞바꿨는데 정작 돌아온 건 요즘은 시대가 달라요 라는 차가운 선긋기뿐입니다. 당신의 세상은 오로지 자식뿐인데 자식의 세상 속에서 당신의 자리는 점점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좁아지고만 있었습니다. 그 서운함의 끝에는 결국 내가 더 아프면 저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비참한 질문만 남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며 의지할 곳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자식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물러나 우아한 관찰자가 되십시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처럼 대해야 합니다. 자식이 잘 살든 못 살든,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의 몫은 오늘 당신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이 든다는 것은 아직도 당신이 자식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대를 0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가끔 걸려오는 형식적인 안부 전화 한 통에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자식을 남이라 생각하고 당신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서로의 숨통을 틔워주는 가장 고귀하고 성숙한 사랑의 기술입니다. 나 자신을 홀대하는 부모를 자식은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비로소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생 아끼는 것만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지나친 근근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이 아닌 궁상맞음이나 답답함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돈을 쓰고 환경을 돌보는 모습은 자식들에게 나는 너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품격 있게 산다는 무언의 메시지이자 가장 강력한 권위가 됩니다. 돈을 쓸 줄 모르는 노인은 돈이 없는 노인보다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이 말은 돈도 없는데 무리해서 과소비를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사고 호사를 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예산 안에서 단돈만 원이라도 오롯이 나 자신의 건강과 품위를 위해 쓸 줄 아는 영리함을 뜻합니다.
정작 나를 위해서는 단돈 몇천 원짜리 커피 한 잔, 제철 과일 한 팩 사는 것도 손이 떨려 포기하면서 자식이나 손주가 달라고 하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도 빚을 내서 퍼주는 그 서글픈 습관을 깨뜨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트에 가서 세일하는 식재료만 골라 담고 정작 내가 정말 먹고 싶은 신선한 과일 앞에서는 몇 번이나 망설이다 결국 발길을 돌리곤 했습니다. 어쩌다 생긴 여윳돈조차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까워서 자식이나 손주들 뒷바라지 하는데 다 써버리고 당신은 낡고 해진 물건들을 버리지 못해 그대로 쓰면서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떠냐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집에 왔을 때 환기가 안 되어 퀴퀴한 집안 공기와 빛바랜 가구들, 그리고 초라해진 당신의 옷차림을 보며 그들이 느끼는 건 깊은 존경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속으로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시는 걸까 하며 마음 불편해하고 은연중에 당신을 존경해야 할 어른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만드는 피할 수 없는 숙제로 바라보게 될 뿐입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데 세상 누가 당신을 대접하겠습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헐값에 내놓았기에 자식들도 당신을 그 가격에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싼 외제차는 아니더라도 정갈하게 빗은 머리와 깨끗한 옷차림, 그리고 나를 위해 아낌없이 차린 건강한 식탁이야말로 자식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보이지 않는 울타리입니다. 오늘부터는 가장 좋은 것을 당신이 먼저 쓰십시오. 좋은 베개와 깨끗한 이불을 사고 나를 위한 공간을 향기롭게 가꾸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은 자식들에게 가장 큰 안도감을 줍니다. 돈은 나를 지키는 든든한 성벽입니다. 내 품위와 기분을 지키는 데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니라 당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 투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풍기는 그 여유로운 아우라가 주변 사람들을 당신 곁으로 끌어당깁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선물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정갈하게 가꾸는 부모의 멋진 뒷모습임을 잊지 마십시오. 외로움과 친해지는 법을 모르는 노년은 타인의 관심을 구걸하며 비참하게 끝납니다. 고독을 장악하는 자만이 우아하게 늙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소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충전하는 고귀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의존적인 믿음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온함을 얻습니다. 이 내면의 단단함이야말로 치매나 육체적 질병보다 더 무서운 정신적 무기력을 막아주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릴 때 문득 밀려오는 고립감에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지요. 휴대폰 주소록을 위아래로 훑어보지만 정작 마음 편히 전화할 곳은 없고 괜히 단톡방에 날씨 이야기나 꽃 사진을 올리고는 누군가의 답장을 목 빠지게 기다리지는 않습니까? 그 짧은 댓글 한 줄에 하루 기분이 반짝 살아났다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내가 이제 정말 쓸모없어진 것은 아닐까 하며 혼자 쓸쓸히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맞지도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며 밥값을 내주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더 큰 공허함을 느끼며 밤 공기를 마시던 그 쓸쓸한 장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 한 통 없을 때 주변 사람들의 자식 자랑을 들으며 괜히 집에 와 쓸쓸하게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던 그 외로운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먹먹했을 겁니다. 그 모든 불안의 밑바닥에는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는 타인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친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사람에게 매달릴수록 당신은 타인에게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비춰질 수 있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당신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가려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나와 노는 법을 적극적으로 배우십시오.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동네를 산책하며 길가에 핀 작은 풀꽃 하나와 대화하고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려와 그 속에 담긴 지혜와 대화하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내 마음의 날씨가 어떤지 일기에 적어보는 사소한 습관들이 당신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줍니다. 인간관계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만나면 기운만 빠지는 사람들, 과거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상처를 주는 이들과의 인연을 과감히 끊어내십시오. 숫자가 적어도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혼자여도 완벽해야 합니다. 홀로 서 있는 나무가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듯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향기처럼 모여듭니다. 노년의 경제력과 모든 결정권은 자식에게 물려줄 선물이 아니라 내 생명줄처럼 지켜야 할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내 삶을 선택하고 방어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경제권을 조기에 포기하고 자식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내 삶의 운전대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식이 나쁜 마음을 먹지 않도록 부모가 미리 단단한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지혜이자 배려입니다. 자식이 집을 장만한다거나 손주 학원비가 급하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을 선뜻 내어주려 고민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중에 저희가 극진히 모실게요 라는 그 약속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싶어지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순간 발언권과 주도권은 자식에게 넘어갑니다. 내 집인데도 눈치 보느라 리모컨 하나 마음대로 만지지 못하고 용돈 한 푼 탈 때마다 비참하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을 때 느낄 그 자괴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병원비가 필요한데 자식들이 자기들 생활이 힘들다며 난처한 기색을 보일 때 그때 당신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벽에 똥칠할까봐 무서운 그 비참한 말로는 자식의 불효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울타리를 허물어버린 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있을 때는 대접받다가 돈이 없어지면 짐짝 취급받는 것이 이 비정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당신의 헌신을 기억해줄 자식은 있을지언정 당신의 빈곤을 끝까지 책임질 자식은 드물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당신의 재산과 집, 그리고 모든 결정권은 당신이 꽉 쥐고 계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세련된 방법이며 자식이 당신을 끝까지 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현실적인 방패입니다. 자식에게 미리 상속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불확실성을 유지해야 그들이 당신 주변을 맴돌며 정성을 다합니다. 돈은 사랑보다 훨씬 정직한 효도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비정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자식 사이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식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경제적으로 당당할 때 당신의 존재는 가족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프게 또 누군가에게는 정신이 번쩍 드는 조언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비참한 미래는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당신의 마지막 고독을 대신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무거운 헌신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 걱정 대신 당신의 건강한 하루를 고민하고 남의 시선 대신 당신의 마음이 편안한 길을 택하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살지 말고 오로지 너를 위해 살아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는 한 너의 노년은 결코 초라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자기 확언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반복하십시오. 당신의 품격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단단하게 세울 때 그토록 겁나던 노년은 공포가 아닌 새로운 자유와 평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는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가장 아름답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라도 쉬게 해드렸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앞으로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